가지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꼬로 과태료하고 좀 나눠서 공부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우리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에 의무위반을 했다고 형벌 주는 거에 대해서 통일된 일반법 없다 그랬잖아. 일반법 없어. 따로 정한 법은 없어서 거기에 보면 형법 총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형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형법도 형법 총칙 총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강론이 있어. 그러니까 형법 총칙은 이제 범죄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어떤 원칙 같은 걸 정해놓은 거야. 응? 그리고 이제 형법 강론이라는 거는 각각의 죄별로, 응? 무슨 재산에 관한 범죄, 뭐 신체에 관한 범죄 등등 해가지고 쭉 해서 죄목을 써놓고 이런 행위라면 무슨 죄가 되고 형벌은 어떤 벌을 준다. 응? 이걸 정해놓은 게 이제 강론이야. 응? 이제 형법 총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한 줄만 하면 돼. 응? 내용은 세 줄은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래서 형법 총칙에 따르면 자 형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하려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어. 응? 행위만 객관적인 행위만 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위자에게 이런 법이 정한 범죄 행위를 하려는 어떤 의도, 응? 고의가 있었거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1항 한번 읽어봐. 형법에서는 원칙이 고의범만을 처벌하면 고의범 뜻 짐작하지? 내가 이런 죄를 행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거 원칙으로 하고, 이게 소위 과실, 뭐 실수라고 하잖아요. 실수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 과실범은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법의 원칙은. 응? 그럼 요거는 읽고 중요한 건 2번이야. 행정형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했다고 형벌을 부과할래도 뭐가 있어야 돼? 위반자에게 위반 사실만 갖고는 안 되고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일단 이거는 형법 총칙 그대로 따른 거야. 응?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 두 번째 줄. 다만 형법과 좀 다른 점이 뭐냐? 아까 위에 1번에서 형법에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려면 법률에 과실로 범죄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한다고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랬잖아. 행정법은 안 그렇다는 거야. 두 번째 보면 과실범은 형법과 달리 과실로 인해 범죄를 행한 자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의 해석상 과실로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가 분명하다. 그러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행정형벌의 특성이니까 요거 중시. 둘째 줄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과실범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처벌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도출되면 처벌할 수 있대. 그러니까 형법에서보다 행정법에서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지, 그지? 그 해석은 결국 법원이 하는 거야. 법 해석은. 그래서 그 중시. 그럼 이걸 판례로 확인해 보자. 판례 1번이 그걸 나타내고 있어, 그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 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이게 들어가 있지? 그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번 그게 시험에 쓰이는 거고 그 밑에는 셋째 줄 술 마시고 이거는 이제 시험에 쓰이는 건 아니고 다만 일상생활의 예로 한번 보면 뭐야? 야, 그 찜질방, 그죠? 술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직원 몰래 또 뒷문으로 나가서 또 술 더 마시고 들어왔대. 응? 그래갖고 찜질방에서 또 술 먹었으니까 혈압이 올라왔고 죽었대요. 그래갖고 이게 그 찜질방 뭐 직원과 사장을 아마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데 아니 여기 보면 이거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 무죄로 판결 난 거야, 그지?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이 뒷문으로 나가서 술 더 마시고 들어와서 들어올 거다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뭐 관리해야 될 그럴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죄한 거죠. 이게
이거 보니까 어제 봤나? 아주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봤나? 그 인터넷 기사에 나왔던데 그 여탕에 남자들이 들어간 거야. 응? 그래갖고 그 이제 남자들이 문 열고 확 들어가니까 그 저 온천인데, 응? 온천에서 그 이제 탕이 있고 안에 밖에 뭐 옷장이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파우더 룸이라고 하잖아, 그지? 거기 있는데 거기서 아마 여자들이 그 모녀가 왔나 봐. 근데 그 여자가 남자들이 3명인가? 확 들어오니까 갑자기 얼어붙은 거지. 어? 다 먹고 있는데, 그지? 그래가지고 그걸 고소했어. 그 기사에 떴더라고, 그지? 근데 그 사람들, 그 남자들 처벌될 수 있을까?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카운터에서 그 카운터 담당하는 그 여직원분이 뭔가 이렇게 이제 뭐 계산하고 안내를 안 한 거야. 안내를 하고 뭐가 전화를 받느라고 이렇게 딴 데 한눈을 팔았나. 그 사이에 남자들이 그 여탕으로 간 거지, 그냥. 응? 그러면 그 남자들 이게 이제 그 성폭력 특별법에 보면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 시설 침입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이제 처벌.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내지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해. 근데 과실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어. 그런 형법에 관한 특별법이야. 그러니까 그건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남자들 보면 어떻게 돼? 실수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응? 뭐 손에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뭘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 게 경찰이 불러서 조사해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고, CCTV에도 이제 그 입구는 있으니까 입구에서 볼 때도 뭐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남자들 들어갔다가 놀래갖고 후다닥 뛰어나오고 뭐 이런 게 찍혔대. 그래서 이거 보면 그건 처벌할 수 없는 거지, 과실범. 그지? 고의가 없다고 봐야지. 응? 다만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도 주의해서 남탕이 여탕이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지? 그리고 이제 그 온천탕 그 사장 직원들도 다 이게 이제 손해배상은 문제될 것 같아.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응?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 막 이래가지고 밤잠을 못 잤네 막 이래가지고 고소를 했더라고요. 예. 자, 우리 2번이 바로 뭐야? 법에는 과실로 인해 위반 행위자 처벌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법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하라는 취지가 분명하다고 보아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한 사례야. 거기 보면 법 이름이 뭐야? 대기환경보전법 나오지? 그러면 이게 매연 내뿜는 차 있지? 매연 내뿜는 차 처벌한단 말이야. 응. 근데 운전자는 자기가 몰랐다는 거지. 자기 차에서 이렇게 매연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나오는 줄 잘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뭐야? 응? 과실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도 처벌하라는 뜻이 분명히 있다. 응? 그래서 과실범, 이게 1번하고 2번이 같은 맥락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렇게만 해. 그 다음에 뒤로 가세요. 그 다음에 위법성의 착오라는 게 있어. 이게 참고로 읽어봅시다. 뭐라고? 우리 형법에서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그 오인을 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 안 한다, 이런 규정을 해. 이걸 이제 소위 위법성의 착오라고 부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오인했다고 무조건 처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을 안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행정 형벌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읽고 지나가고요. 다만 여기 몇 가지 판례를 들어놓긴 했는데 시험에 특별하게 쓰이는 건 없는 것 같고, 1번을 보세요. 1번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공무원이 이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걸로 오인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무허가 영업죄로 지금 기소돼서 처벌당할 지경이 있는 거야. 응?
근데 뭐로 인정받았어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을 했고, 그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응? 그래서 이건 무허가 영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죄. 한 사례. 그지? 요거는 시험에 쓰였습니다. 1번 판례는 쓰인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쓰는데 4번 한번 세 줄 읽어볼까? 읽어볼까? 야, 국민학교 교장이니까 되게 오래전 일이다. 응? 72년도 판례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도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교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 양귀비를 교과 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어놓은 행위. 양귀비면 이게 뭐지? 응? 마약인데 양귀비에서 뭐 나오는 거지? 아편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심은 행위를 이거는 법률의 착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무죄. 그러나 이와 반대로 셋째 줄 10년 이상을 소채, 그러니까 채소 및 종묘사 등을 경영하며 식물 종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면 양귀비 종자에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보니, 그러니까 이 후자에 있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기는 이게 감상용으로 관상용으로 양귀비 종자를 심어서 꽃을 보려고 했다.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지, 이런 사람한테는. 응? 자, 1번만 잘 공부. 그 다음에 맨 밑에 쌍가로 4번 법인의 책임. 자, 여기도 보면 형법은 범죄자라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자를 사람으로만 한정해요. 형법에서는 사람만 범죄자라고 봐. 응? 그래서 법인은, 회사 같은 법인은 처벌 대상으로 안 삼아, 형법에서는.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어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가 행위를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 회사 직원, 회사 사장, 대표이사, 회사 임원,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잖아. 그러면 회사 직원이 뭐 했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행위를 하다가 법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실제 행위자는 직원이야. 직원은 실제 법 위반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야. 응? 그러면 회사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이게 특징이야. 법인, 회사는 뭐를 잘못했다고 봐? 직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역시 법인도 처벌해. 이런 걸 뭐라 그래? 양벌 규정이라 그래.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소속된 법인,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응? 그게 행정법의 특징.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끝에 형법은 법인은 처벌 안 하지만 행정법에서는 법인의 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했을 때 위반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때 법인을 처벌하는 이유는 직원 관리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응? 따라서 법인은 직원 위반하는 행위자, 직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가면 동그라미 2번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되는 건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상의 제재 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성격을 달리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지. 응? 행정적 제재 처분은 법원에 대한 업무 정지 이런 거고, 이거는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 법률이 무슨 벌금형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건 법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거고, 응? 그거하고 별개로 영업 업무 정지 처분 나가는 건 또 별개고, 또 피해자의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건 또 별개고, 다 별개야. 응? 2번은 최근 시험에 쓰인 거고, 판례. 그리고 3번 이때 법인이 처벌받는 거, 법인의 이제 책임이라고 말하는. 법인의 책임은 법이 정한 직원들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한 데 따른 직접 책임이자 자기 책임,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책임이지 대신 지는 대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 그 성격. 직접 책임이자 자기 책임이다. 응? 요거.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뭘 말하냐면, 그런데 우리 예전에 많은 행정에 관한 법률들에서 뭐라고 정해놨었냐면, 회사 직원이 위반행위하면 무조건 회사도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었어. 직원이 위반행위라면 회사는 무조건 처벌. 이거 좀 문제 있다는. 무조건 처벌하는 건 왜? 아니 원래 벌 받는 거는 자기가 뭔가 잘못이 있어야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 책임 그러니까 책임의 원리라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 있어야 벌을 받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를 할 만큼 다 했어.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 했어도 예전에 법 규정에 의하면 무조건 직원이 잘못하면 회사 함께 처벌이야. 이건 문제 있다. 위헌 판정 받았어요. 잘못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잘못도 없는데 왜 무조건 처벌 않도록 규정했느냐? 그래서 지금은 다 바꿔놨어. 뭐로 바꿨어? 직원이 위반행위라면 회사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한해 처벌하는 것으로. 응? 그게 4번 얘기예요. 응?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문장은. 그 밑에 판례를 많이 들어놨어도. 그죠? 응. 그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 자, 밑에 판례에서 1번, 2번을 묶어갖고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판례 1번, 2번. 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에요. 응?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법인의 직원 이런 격이지, 그렇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법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위반 행위한 공무원은 자기 행위자로서 처벌받는 거고, 이 소속 공무원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한 지자체도 법인으로서 처벌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도로법 규정에 의하면 양벌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누구 사무 수행했대? 중요한 단어가 자치사무 수행한 거야. 자치사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법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도로법이 정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벌금형 같은 거 선고받는다는 거지. 응? 그래서 구체적 사건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말하면 청소 트럭 운전하는데, 그죠? 과적 운행을 한 거야. 트럭에다가 너무 쓰레기 많이 싣고 가가지고 과적 운행으로 적발이 된 거야. 응? 그래서 요 자치사무 수행했다면 그건 지자체의 사무니까 사무 수행하다가 위반한 거니까 지자체도 도로법이 정한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받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응? 반면에 2번은 어떻게 돼? 지방자치 소속 공무원인데 누구 사무 수행하다 법 위반 행위했대? 국가사무. 국가사무인데 위임받은 거지. 그치? 이거 국가사무. 셋째 줄에 기관위임사무라고 그랬잖아. 기관위임사무는 본래 국가사무예요, 이게. 근데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처리하라고 위임을 한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무를 처리하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거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게로 효과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관위임사무 이꼬로 국가사무 처리한 거야. 응? 법 위반 행위했어. 그러면 그 처벌은 국가에게로 가야 돼. 근데 국가가 국가 자신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응? 결국 여기서 했으면 지자체는 벌받을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 응? 그래서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 어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어떤 사무를 처리했느냐. 그치? 2번에서는 무슨 사무였어? 항만 순찰 업무였어요. 항만 순찰 업무. 국가의 항만. 응? 국가가 지정한 항만 순찰 업무. 이거를 지자체 공무원이 승합차를 이렇게 불법 개조해가지고 순찰 업무 하다 적발된 거지. 그치? 이거는 해당 지자체하고는 관련이 없다.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잘 비교해 보고요. 무슨 사무 처리했느냐?
예, 그다음에 3번 넘어가고, 예. 4번도 넘어가. 4번. 4번은 뭔 판례냐면 단순히 종업원이 위반했다고 무조건 법인 처벌하는 건 그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건 잘못된 거다.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1, 2번만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네. 여기도 아까 법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하고 법인 책임하고 똑같은 논리로 보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가 보호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실제 위반 행위를 했어. 근데 행정법에서는 그 부모에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부모가 자기 행위를 자기가 위반 행위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법에 따라 보호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대신 묻는 게 아니야. 대위 책임이 아니야. 대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자기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데 따른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 책임이고 부모 자기 자신의 책임이고 부모 자기의 과실 책임인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야? 2번이야. 2번. 2번에 무슨 책임이라고? 대위 책임 아니다. 대위 책임이라고 대신 지는 책임이 아니야. 대위 책임 아니고 자기 책임, 자기의 과실 책임이야. 응?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 그리고 사망은 똑같은 얘기. 응? 응. 사망은 아까랑 똑같이 잘못을 했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양벌 규정돼서 처벌하도록 한 거 위헌이다. 응? 지금 다 개정됐다. 이런 얘기고. 밑에 판례를 봅시다. 자, 1번 되게 잘 나옵니다. 1번 잘 나와요. 1번을 보면 이 문장 다 시험에 쓰는데 자, 법이 양벌 규정을 뒀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양벌 규정을 둬서 자, 영업주는 사장이라고 생각하자. 응? 사장. 그다음에 여기 또 뭐나 종업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응? 독립적으로 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해서 선임하고 감독 의무를 제대로 못한 과실에 대해서 처벌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하면 실제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이 처벌이 돼야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종업원 처벌과는 별개로 영업주는 독립적으로 별개 위반 따져갖고 처벌하는 거란 말이야. 응? 따라서 종업원이 여러 가지 어떤 고려돼가지고 처벌이 안 되더라도 영업주는 종업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영업주만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1번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다단계 판매 영업과 관련됐죠? 그럼 여기 용어가 다단계 판매업자가 나오고 용어가 그죠? 다단계 판매업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나? 판매원이 나와요. 다단계 판매업자, 다단계 판매원. 응? 근데 위반 행위는 누가 했어? 다단계 판매원이 한 거야. 판매원이 실제 위반 행위? 그럼 판매원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 응? 근데 문제는 이제 판매업자도 이제 법에 양벌 규정이 있으니까 판매업자도 처벌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판매업자가 뭐라 그래? 우리 다단계 업종은 그 판매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적인 사장들입니다. 응? 그래서 누구의 무슨 종업원 사장 이런 관계 아닙니다. 응? 그래서 자기는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뭐야? 다단계 판매 영업에 여러 가지 다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원은 판매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응? 그 판매하는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판매원도 갖고 판매업자에게도 몇 프로 또 다 돌아간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이거는 뭐야? 일종의 영업주와 뭐야? 종업원의 관계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판매업자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응? 그리고 또 2번도 시험에 쓰였었습니다. 네, 3번은 아까 말했듯이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영업주라 그래서 종업원이
종업원 관리감독 해무를 다 했느냐 안 따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 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니까 1, 2번만 잘 정리.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6번째 책임 능력이라 해서 요거는 잘 안 내. 여기까지만 시험 잘 내고 책임 능력 기타는 거의 잘 안 내. 그냥 한번 눈으로 읽고 지나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사 미성년자란 말 많이 들어봤지? 우리나라는 만 14세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더 내려야 된다. 더 낮춰야 된다. 연령을. 그런 논의들도 많죠. 그러니까 막 요새 어린애들이 이 법 이런 거 많이 들어봐가지고 자기는 뭐 처벌 안 당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걸 내세우고 와, 무섭게 무서운 행동을 하잖아. 그죠? 근데 만 14세 미만자는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어리고, 그죠? 앞으로 이제 교화, 선도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또 남은 인생이 창창한데 여기다가 형벌을 부과해서 전과자 만들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또 그게 이른바 여러분들이 아마 무슨 과목과 연관되나? 낙인 효과라 그래서 한번 범죄자로 딱 낙인이 찍히면, 그죠? 오히려 인생 포기하고 더 중범죄자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뭔가 선도하고 뭐 이런 거로 대처해야 된다. 이거 찬반 양론이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어릴 때부터 엄벌을 해가지고 싹을 잘라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니다,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남아있는데 기회를 줘야지, 이런 입장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 사회에 좀 어린애들 너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자가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장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면해 주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데, 결국 이제 형법은 그런데 우리 행정에 관한 법에서는 그런 거 싹 무시. 14세 미만자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장애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러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과 다르게 규정한 예들이 꽤 많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별거 없어 시험에. 그리고 기타도 장량 감경, 정상 참작한다는 거야. 이런 거 형법 규정 안 따르고 별도로 규정한 것들 있다. 읽고만 지나가세요. 자, 행정형벌 처벌 절차를 보도록 할까요? 행정형벌 처벌 절차는 원칙. 일단 원칙 위에 거 두 줄을 써요. 원칙은 무슨 절차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근데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형벌을 부과하려면, 여러분, 벌금형, 징역형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고발해야 돼. 그럼 경찰이 조사한 후, 얘 유죄 혐의가 있다.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검찰로 송치, 넘기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이제 얘는 기소 의견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검사가 다시 판단해보고, 이건 재판에 넘겨야 되다.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는 거야, 법원에. 검사가 형사재판 청구. 그럼 법원이 재판 청구 검사로부터 들어오면 재판에서 형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응? 이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재판 절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저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술 담배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누가 적발했냐? 여러분들이 적발했어. 여러분들이 시군구 공무원인데 여러분들이 적발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벌금 징역형 선고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보고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구청에 근무하면 구청장 이름으로 관할 경찰에 고발 넣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구청장이 할 일은, 시군구청장이 할 일은 뭐야? 행정상 제재 처분,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이거는 이제 행정상 제재 처분으로 구청 같은 데서 하는 거고, 이 처벌에 형벌을 주는 거는 고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발해서 경찰, 검찰 거쳐서 법원에 의해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선고되는 거예요. 응? 그게 원칙. 그런데 두 번째로 특별한 간단한 처벌 절차, 특별한 과발 절차, 간단하게 하는 처벌 절차로 통고 처분이 있어요. 즉결 심판 안 해도 돼. 통고 처분에다 신경 써야 돼. 통고 처분.
그래서 그 밑에 통고처분 잘해야 됩니다. 통고처분은 1번 뭐라고? 응? 자, 행정법상 의무위반죄. 원래는 무슨 절차로 가야 돼? 고발해서 경찰, 검찰, 형사재판으로 가서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그거 대신에 가름하여 하는 건 그 대신에 그 절차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벌 절차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사자한테 너무 고통을 많이 줘. 응? 그것도 그렇게 이제 재판하면 형사재판 가면 벌금 한 10만 원 정도 나올 위반행위를 했다고 쳐봐. 벌금 한 10만 원 정도 나올 위반행위인데 그리고 위반행위자 나 위반했어요. 다 순순히 인정해. 그래도 원래의 절차로 가면 경찰에 고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경찰이 불러서 어떻게 하겠어? 조사하겠지? 뭐 진술 받고 조사하고 다 인정해. 경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검찰로 또 넘겨. 또 검찰에서 또 불러. 그럼 검찰청에 또 한 번 나가. 그래서 너 경찰에서 이렇게 말한 거 맞느냐 확인. 응? 그 다음에 다시 재판으로 옮겨요 또. 그럼 또 글쎄 이런 경우 정식 재판 벌금 10만 원 정도는 정식 재판 안 하고 판사가 이제 신청을 검사로부터 신청받아 약식 명령이라 해서 서류만 갖고 판결하는 게 있어. 그 정도로 갈 테지만 뭐 정식 재판으로 간다 그러면 법정에 출석해야 되고 벌써 최소한 3번은 경찰에 한 번, 법정에 한 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3일 깨지고 나가고, 그죠?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 결국은 벌금 10만 원. 전과자 만들고, 그죠? 더더군다나 예전에 그 도로교통법에 뭐 신호 위반, 벌금 6만 원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럼 벌금 6만 원 아마 운전자들이 수백만 명인데, 그지? 뭐 2천만 명인가? 뭐 잠깐 실수하면 신호 위반, 응? 그럼 다 전과자, 벌금형 받은 전과자. 이것도 웃기지? 전 국민이 다 전과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응?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식 재판하는 거는 뒤로 밀어두고, 응?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야, 너 돈 얼마 내? 그걸로 끝내줄게. 이게 부과하는 돈을 우리가 정식 명칭은 범칙금 통고처분이라고 그래. 범칙금 통고처분, 근데 줄여서 통고처분. 응?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뜻 이해했죠? 별건 없어. 동그라미 2번. 통고처분은 이 처벌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사 절차의 사전 조사. 그러니까 뭐는 아직 남아 있는 거야? 뒤에 정식 형사재판 절차는 남아 있는 거야. 근데 그거에 앞서 행정기관이 너 그거 그거 말고 돈 간단히 내면 그걸로 끝내줄게. 응? 여기 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납부기 안내 납부하면 그걸로 모든 처벌은 끝. 전과자 될 일도 없고 간단하게 끝난 거야. 은행에 납부만 하면. 응? 그죠? 간단한 거예요. 국가는 재정 수입 신속하게 확보해서 좋고, 응? 굳이 뭐 국가의 경찰, 검찰 이런 노력도 필요 없고, 응? 뭐 법원의 재판, 이 판사의 노력 낭비도 필요 없어, 그죠? 얼마나 경제적인 거야. 그래서 상대방 간단하게 끝내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승복을 못하면 그냥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보통 1차 납부기간, 2차 납부기간인데 하여튼 납부기한 지나도록 안 내고 있으면 돼. 안 내고 있으면 아까 뭐 시군구청장이 고발했잖아. 근데 안 내고 있으면 시군구청장이 어떻게 돼? 안 내면 기한 지나고 안 내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그 범칙금 부과했던 건 통고처분했던 건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그러면 원래의 절차로 넘겨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 들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정식 아까 재판 절차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러면 승복을 못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뭐 이게 통고처분이라고 돈 납부하라고 부과한 거 위법이다고 행정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쁘게 하지라고.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 행정위원회 경찰에 고발 들어가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식 재판 가기 전에도 고발 들어갈 때 경찰 가가지고 나 이러이러해서 억울하고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럼 어떻게 돼? 인정받으면
그냥 무혐의 끝나는 거지 뭐. 거기서 경찰에서 인정 안 해줘서 검찰로 넘기면 검찰 가서 또 항변하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무혐의 하면 끝나는 거. 재판 안 가고. 근데 재판까지 넘어가면 뭐 자기가 나서든 변호사를 고용하든 재판에 임해서 항변을 하고 무죄 받으면 끝나는 거. 그렇지? 자신 있으면 그렇게 가고 자신 없으면 그냥 내버리고 나쁘게 안 내고 자신 있으면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정기관이 고발대로 정식 재판 절차로 다 넘어가도록 돼 있어 법이. 그러니까 국민이 승복을 못하더라도 통고처벌에 승복 못하더라도 나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마라. 응?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납부 안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법이 정한 별도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돼 있다. 응?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사망이 사망. 응? 행정기관이 범칙금 납부하라고 통고처벌한 건 상대방이 승복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맡기는 거야. 응? 예를 들어 세금 내라 그러면 그건 내가 세금을 내라는 의무 부과에 승복할지 여부는 내 의사에 맡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그대로 납부를 할 것인지, 응? 승복 안 하고 납부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원래 고발 절차로 가서 정식 재판을 갈 거니 그건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임의의 승복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통고 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상대방한테 납부하도록 강제하거나 응?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결국 행정심판 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으로 안 봅니다. 판례에 하면. 이거 중요.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의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응? 처분성이 아니다. 성자는 지워버리고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응. 그리고 이러한 통고처분 제도는 적법 절차 원칙, 권력분리 원칙이 위반되지 않으면 재판 적용. 왜냐하면 상대방 승복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니까. 응? 재판받을 기회가 보장되는 거야. 다만 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벌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마련한 절차일 뿐, 조치일 뿐 재판을 막는 것도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그 뭐 당연한 얘기. 그래서 예전에 판례 1번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응? 뭘 집어넣냐면 통고처분이라는 단어를 괄호로 했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단어 응? 뭐냐 골라라 했어.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이라는 제도는 당사자의 임의적인 승복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해서 발령되는 거지만 부과되는 거지만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 재판 절차가 보장돼 있다.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 비용,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냥 행정기관이 너 얼마 내 하면 그거 법으로 정해진 범칙금만 납부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며 오늘날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가능케 하고 검찰이나 법원의 과중과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이러한 통고처분 제도는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과자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제도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다 종합해 볼 때 통고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법 절차 원칙이나 권력분리 원칙, 재판청구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다 종합 정리가 됐네요. 근데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 경찰서장이 이제 신호 위반자나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통고 처분하는 게 있고 도로교통법에 또 우리 경찰이 하는 것 중에는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 그래서 인근 소란행위 막 술 먹고 또 무전 취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 남의 영업직 가가지고 시켜 먹고 돈 안 내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경범죄라고 해서 한 50가지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의 위반자에게도 경찰서장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얘 처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야. 검사가 형사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힘이 그래 센 거야. 재판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형사재판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검사의 권한이야. 근데 딱 두 가지. 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통고 처분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에서 범칙금 통고 처분하고 여기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요. 이게 즉결심판 청구라 그래서 약식재판 청구하는 건데 그것도 형사재판 청구야. 요 두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건 뒤에 또 나오니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뭐 2번 아까 이거는 이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도 뭐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어떻게 돼? 바로 고발해서 재판에 넘기질 않고 응? 범칙금을 부과 통고 처분하도록 하고 하는 제도의 취지, 그죠? 그래서 끝에 가면 사전적인 형사 절차의 성격을 가진다고 써놓은 거 아까 얘기했죠. 넘어가세요. 자, 그럼 대상 및 통고 처분권자. 자, 그러면 행정법상 모든 의무 위반행위에 다 통고 처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법에서 몇몇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통고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현행법상 보면 조세법 위반행위, 관세법 위반행위,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요 몇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 점. 그 다음에 2번 이 돈 얼마 납부해야 하고 통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자는 각각의 법이 정한 행정청이 부과하게 됩니다. 세무서장, 응? 출입국관리소장, 응? 경찰서장 같이 일정한 행정청이 부과해요. 검사가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 권한 가진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자, 통고 처분이 부과되면 1번 뭐가 돼?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게 그냥 읽고만 지나. 공소시효 진행은 뭐야? 국가가 처벌하는 것도 일정한 시간 내에 가능한 거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죄 공소시효가 아주 옛날에 15년 이때가 있었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5년 살인이 범죄가 일어나고 15년 만에 얘를 재판에 기소를 해야만 해. 15년이 지나버렸으면 그 뒤에 범인이 잡혀도 처벌을 못하는 거야. 그게 공소시효 제도야. 응? 근데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뭐 죽기 전까지는 언제든 법정에 세워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뭐냐면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옛날 같은 거야. 오랜 시간이 흐르면 증거도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죠? 목격자도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건을 미제로 남겨놓고 계속 뭐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범죄마다 언제까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을 뒀었지, 공소시효. 근데 지금은 이제 유전자 뭐 DNA 검출 뭐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뭐 언제든 대조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도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점점 각 주에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응? 그렇죠?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응? 이게 주에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고 뭐 절도죄 이런 거는 뭐 몇 년 이내에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통고 처분을 일단 하면 국가에서 얘를 처벌하기 위해 조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 진행이 일단 중단. 그래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건 넘어가고 2번을 잘 보세요. 2번은 이행했을 때야. 받은 대로 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돈 얼마 내라. 부과했어. 응? 그럼 뭐야? 모든 처벌이 그냥 끝난 거예요. 응?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응? 모든 처벌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셋째 주 끝에 이 경우는 마치 정식 재판으로 갔다고 치면 확정 판결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봐서 모든 처벌 절차 종료,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돼서 다 동일한 사건에 다시 기소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응? 반면에 동그라미 3번 이행을 안 하면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범칙금 납부해라고 기한 내에 이행 안 하면 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납부기한 지나도록 납부 안 하고 있으면 행정청이 돈 납부하라고 부과한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경찰에 고발 들어가는 거예요. 응? 단 아까 말했듯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한 거, 경범죄처벌법 위반해서 범칙금 부과한 거를 상대방이 납부 안 하면 경찰서 등이 부과하는 거거든. 그 납부 안 하면 경찰서 등이 관할 지방법원에 직결심판 바로 청구해요. 응? 그건 조금 경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의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상대방이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세 번째 줄 정식의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이 되는 거라고. 응? 그래서 이걸 다시 분석을 해보면 기억번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자가 납부 안 하면 경찰에 고발. 응? 다만 납부 기한이 15일인 거라. 응? 세무서장이 범칙금 납부해라고 납부 기한이 15일인데 15일이 지났어도 세무서장이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납부를 하면 그러면 고발 안 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받은 자는 10일 안에 1차 10일 안에 납부해야 되고 2차로 다시 또 20일을 또 주는데 어쨌든 그건 빼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직결심판 청구. 그래서 법원에 직접 서장이 약식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보고요. 그리고 맨 밑에 납부 기한을 지났어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했어. 근데 아직 고발이 안 들어갔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럼 고발 안 한다. 취지가 뭐겠어? 고발하면 상대방 검찰 불려가고 그죠? 결국 재판 가면 전과자 될 건데 그런 걸 막기 위한 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납부 기한 지났어도 늦게라도 갖다 내면 고발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 많이 받을 거야. 응? 많이 받는다는 것만은 좀 어폐가 있고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응? 그래서 그러면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 받았어. 기한 내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납부를 안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이라는 걸 법원에 청구한다 그랬잖아. 근데 청구하기 전에 20% 더 갖다 내면 20%가 아니라 50% 더 갖다 내면 직결심판 청구를 안 합니다. 서장이. 직결심판 청구를 한 뒤라도 아직 법원에 의해서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원래 내야 될 때는 50% 더 갖다 내고 영수증 제출하면 직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도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까지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법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 자, 사망도 중시하세요. 사망이 아니라 오왕. 자, 검사가 기소하는 거, 재판 청구하는 거는 행정청이 고발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고발이 안 들어왔는데 검사가 기소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통고 처분을 받고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니까 행정청이 고발이 들어가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단 말이야. 고발이 안 들어왔는데 검사가 이 사건 내가 알았어 해가지고 알아서 기소할 수는 없다는 말이야. 응? 재판 청구.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오고 난 후에 이거 중요해. 최근에 강조되는 거야. 행정청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왔대. 자, 여기다 미리 좀. 자, 우리 순서를 생각해. 행정청이 먼저 국민에게 통고 처분했지. 돈 얼마 내라고 통고 처분했는데 상대방이 기한이라고 납부를 안 했어. 안 하니까 행정청이 고발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고발이 일단 되고 난 뒤에 행정청의 손은 이제 다 떠난 거야. 응? 경찰, 검찰에 고발이 들어오면 행정청의 손은 떠났어 이제. 그럼 고발을 하고 나서 행정청이 통고 처분을 또 내려? 이건 무효. 왜냐면 행정청의 손을 떠나버렸거든. 근데 그래서 행정청은 자기 손을 떠나서 이제 경찰, 검찰로 넘겨버린 거야. 거기서 처리하라고. 그래 놓고서는 행정청이 다시 또 통고 처분을 또 부과? 이거 못하는 거야. 했다면 그건 위법이고 무효다. 근데 행정청이 또 다시 이제 고발한 후에 통고 처분을 내렸는데 상대방은 납부를 한 거야, 그거를. 응? 그 납부한 거, 이러한 통고 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어떻게 돼?
그거는 무효인 걸 납부한 거잖아.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고발 들어가서 정식으로 가가지고 재판에서 유죄, 벌금형 때려도 이중처벌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한테 법적 처벌은 그 재판 가서 벌금형 선고 요거 하나만 있는 거지. 애초에 행정청이 고발이 들어가고 난 후에 통고 처분을 다시 내려가지고 그걸 납부했다 그래서 그걸로 처벌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법적으로 무효란 말이야 다. 응? 그래서 요거 중치 밑에 판례로 확인해 볼 수 있어. 자, 불복은 한마디로 통고 처분 받고 승복 못하면 상대방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기한이 납부 기한 지나면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랬죠? 통고 처분 위법이야 하고 이거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다. 왜? 법이 별도의 재판 절차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결론 행정갱송 대상 안 된다. 통고 처분에 제일 많이 내는 거야. 아까도 나왔었지만. 자, 그러면 판례. 자, 1번 밑줄 친대봐. 예, 관세청장이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안 하고 고발을 바로 했대. 응? 그러면 그 전제가 이제 그 앞부분에 법이 뭐라고 관세법 뭐라고 하냐면 관세법 위반한 자가 적발이 됐는데 행정기관이 관세청장이 보니까 얘 위반 행위가 굉장히 중해. 그럼 뭐야? 통고 처분으로 돈 얼마 납부하라고 부과 안 하고 바로 경찰 고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고발 안 하고 통고 처분을 먼저 내릴 수도 있고 이거 재량으로 돼 있어요. 법 규정에 관세청장이 위반 행위 정도를 따져갖고 바로 통고 처분할지 통고 처분을 먼저 해볼지 바로 경찰에 고발 들어갈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관세청장이 이건 위반 행위가 중하다 판단해갖고 통고 처분을 안 하고 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 바로 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바로 고발했고 그 고발이 들어가니까 그에 따라 기소가 돼서 재판 받게 했다 해도 그것만은 위법은 아니다. 이거 시험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별건 없어. 자,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안 된다. 응? 통고 처분은 다 행정소송 대상 안 돼. 3번 아까 얘기한 거니까 다 똑같은 얘기네. 자, 4번을 봐야 돼. 4번. 자, 4번 아까 위에 문장에 읽었어. 자, 그거 읽어보면 세무서장이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대. 응? 고발을 하고 난 뒤에 동일한 위반 행위에서 다시 통고 처분을 또 했대. 그러니까 통고 처분이 지금 이중으로 된 거지. 앞에 통고 처분했는데 상대방이 안 내니까. 응? 어쨌든 고발이 들어간 이후에는 행정청의 손은 떠난 거라 행정청이 통고 처분할 수는 없어 이제 더 이상. 근데 통고 처분했다면 그는 무효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위반 행위자가 이런 무효인 통고 처분을 받고 납부를 했다는 거야. 그지? 이행을 했대. 이행한 경우 뭐야?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대.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행해진 거로 안 보니까 무효니까. 그래서 그 밑에 문장 밑줄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해서 행정청이 경찰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한 조세 범칙 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되는 거래. 끝나는 거래. 응? 끝난 거예요. 행정청의 손은 끝. 그리고 고발을 했다면 이로써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통고 처분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다. 따라서 고발한 후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무효고 위반 행위자 이런 통고 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 내용이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아닌 거고 처벌을 안 받은 거랑 마찬가지고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겨서 처벌한 것만이 그게 유일한 처벌이다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 최근에 잘 내고 있어요. 이 판례 정시.
그다음에 이제 5번 판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뭐 경범죄 처벌법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을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자, 통고처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 그러면 버스 전용 차로가 있고 여기에 카메라 있어. 전용 차로 위반 단속 카메라. 여기서 또 한 10km 가면 또 여기 카메라 있어. 그러면 어떤 운전자가 버스 전용 차로로 계속 달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카메라에도 찍혔어. 여기 가서도 또 찍혔어. 그럼 이거 한 건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한 번만 해야 되나? 아니면 각각 별개로 봐서 이 10군데 찍혔으면 10건 부과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 그치? 이거 있잖아. 각각의 별개로 보기 때문에 10건이 부과돼요. 10건이. 10군데 찍히면. 응?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한 거야. 여기 보면 5번에 범칙금의 납부하고 범칙금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그지? 그러니까 뭐 위반했다고 범칙금 얼마 내라 하고 부과받고 그거 냈어. 근데 또 다른 위반 행위가 또 다른 게 연관된 위반 행위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부과하는 게 되느냐? 결국 이걸 별개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연속된 거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연속된 거로 보면 하나만 부과해야 되지. 근데 이게 별개로 보게 되면 따로따로 범칙금을 또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 하는 문제야. 그래서 일단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 납부를 했고 그래서 모든 처벌이 끝난 거로 인정되는 범위는 그 범칙금 통고 처분하는 이유에 기재된 해당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여기 중요하다.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원래 범칙금 통고 처분 받은 위반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한해서만 이미 납부한 거에 효력이 미치는 거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행위라면 그에 대해서 별도로 범칙금이 다시 또 부과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야만 먼저 납부한 돈으로 모든 처벌이 끝난 거로 치기 때문에 다시 부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체 사건 하나 봅시다. 거기 그 옆에 밑줄 끝에 보면 그래서 그 마지막 밑줄이 뭐야? 원래의 통고 처분 받고 돈을 냈는데 그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범칙금에 따라 확정 판결이 준하는 일사부재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니까 또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마 이해를 하려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행위 처벌 대상이야.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 처분을 받고 냈는데 이와 근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했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기소가 또 됐대. 그러면 이게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의 죄로 볼 거냐 별개의 죄로 볼 거냐. 그치? 이렇게 문제가 된 사안이야. 근데 이 범죄자는 뭐라고 하겠어? 내가 음주 소란 행위로 범칙금 부과받아서 일단 그걸로 냈다. 그걸로 모든 처벌이 끝난 거로 봐야지. 왜 또 뭐 과도 들고 뭐 쫓아가서 협박했다는 거로 또 왜 그걸 또 처벌하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야. 범죄자는. 근데 법원의 판결은 뭐야? 그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 처벌법의 음주 소란 등의 범칙 행위와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행위는 범행의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은 있으나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수단 및 양태, 행위에 따른 피해 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범칙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 과정에서의 이로 인한 조력이 통상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협박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별개의 죄로 봐야 된다. 이건 별도로 또 기소돼서 별도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그 6번 판례로 가면 밑줄 봐보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일단 한 이상 범칙금을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납부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안 내야 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검사도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가 없다. 응? 납부 기한이 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장은 직결심판을 청구해야 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직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의 권한이지, 그를 검사가 직결심판이 청구됐는데 검사가 또다시 기소를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말이고요. 동일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 행위의 형사소치를 위하여 임의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경찰서장은 그 통고처분을 했다가 납부기한이 통고처분을 내렸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지도 않았는데 직결심판을 청구하려고 통고처분을 취소하는 건 안 된다. 응? 이런 얘기죠. 형사소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직결심판이라고 했는데 이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거의 시험에 쓰이지는 않아요. 직결심판은 정식 재판 절차라기보다는 간단한 약식 재판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냈었어. 근데 지금 거의 안 내는데 여기 보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응? 괄호 속의 첫째 줄. 그러니까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을 부과할 그런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걸 정식 재판 절차로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간단한 약식 재판 절차로 진행하도록 정해놓은 법이 직결심판 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응?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응. 시험에는 별로 안 나와요. 응? 안 돼요. 이건 여담이지만 지지난주 내가 과속으로 2건 받았는데, 응? 범칙금 통지서, 범칙금은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밝혀졌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거야. 위반 행위자에게. 근데 운전자를 밝히지 않으면 기한 내에 가서 의견 제출한다든지 운전자를 안 밝히면 과태료로 바뀌어요. 과태료 바뀌면 뭐 10,000원에서 몇만 원 더 내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운전면허 벌점도 없고, 그래서 보통 과태료를 많이 선호하지. 돈 좀 더 내는 걸로. 근데 내가 과속으로 2건 걸렸어. 근데 또 나온 거야. 집에 이제 아파트 우편함에 또 있어. 내가 또 뭘 또 위반했길래. 그래가지고 뜯어봤더니 내가 위반한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위반한 거야. 잘 됐다. 응? 근데 보니까는 그때는 이제 자세히 안 봤지. 잠깐 뜯어보고서는 이게 무슨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래. 그래갖고 이제 갖고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 하고 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보자마자 뭐야 또 나왔어. 또 위반해서 노발대발해 막. 나 이거 더 이상 못 내줘 막 이러고 난리야. 뜯어봐. 뜯어보더니 깨갱하더라고. 자기가 위반한 걸로 나오잖아. 근데 커 액수가 9만 원짜리.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 그 액수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원래가 6만 원인가 봐. 과태료로 바꾸면 9만 원인가 그렇대. 응? 3만 원이 더 붙어서. 근데 위반 장소 이제 사진에 찍혀서 나오잖아. 위반 장소에서 나오는데 천천히 뜯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거기가 고속도로도 아니야. 일반 도로야 그냥. 우리 동네 일반 도로. 근데 거기에는 사진이 있고 밑에 위반 이유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이렇게 나온 거야. 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 도로에도 거기는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데거든. 거기 그 일반 장소 찍힌 데가 이상하다. 근데 그 뒤쪽에서 약간 찍었어.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람도 우리 집사람 원래 고속도로 운전을 안 해. 그렇게 하라 그래도 뭐 안 한대. 하여튼 뭐 무섭대. 시내만 하는데 이 사람 고속도로 운행을 할 일도 없는 거고 그 장소가 사진의 장소도 고속도로가 아닌 우리 아는 도로야. 응? 거기도 만약에 전용 차로가 있다면 중앙 분리대 안쪽일 거 아니야. 왜 이 차로로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찍힌 거야. 좀 이상해. 그 집사람한테 자기는 거기 아니라는 거야. 그 간 적도 없고 일반 장소에. 뭐 그러면 이거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해봐서 만약에 안 먹히면 그대로 6만 원에 운전면허 벌점이 30점짜리예요. 운전면허 벌점이 되게 센 거야. 30점이면 누적 관리돼서 40점이 넘으면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가 나와요. 40점부터. 30점이면 지금 일단 신호위반 한 번만 걸리면 15점이야. 또 벌점이. 그러면 45점이 돼요. 이 30 벌점이 너무 커. 위험해. 이거 이의제기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역시 아주 조심조심 운전해야 돼. 응? 위반하면 이제 운전면허 정지당해. 자신 있대. 자기는 안 할 자신 있대. 그래서 해보기로 했어. 그래서 정식 이의 신청은 아니고 전화로 문의를 하려고. 그래서 일단 집 근처 지구대를 갔어. 지구대 가서 여차 이게 좀 이상해서 왔다. 또 친절하게 경찰관이 경찰서 가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경찰 되게 친절해요. 친절 안 하면 큰일 나거든. 화장실 갈 데 없으면 지구대 파출소 이용하면 좋아요. 친절히 다 안내해줘요. 응? 그래서 근데 얘기 들어보더니 그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고 전화를 해보래. 경찰서 교통과. 문지에 전화번호 있어. 전화했더니 또 여자 경찰관이 친절하게 받더라고. 그러더니 위반 차량 번호 뭐 이렇게 딱 얘기하래. 얘기했더니 그 잘못 나갔대. 우리 집사람 차는 맞는데 잘못 나갔대. 그래서 원래는 그게 과속이래. 과속. 속도 위반으로 나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전용차로 위반으로 잘못 나갔대. 그러면서 그냥 종결 처리했으니까 안 내셔도 됩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이 말에 또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더 이상은 문제 제기를 안 했어. 근데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해서 그러면 이거는 안 내도 되지만 과속으로 다시 부과합니까? 그 60km 속도 제한인데 77km로 달렸대. 그래서 과속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 나왔대. 그랬더니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시 부과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냥 안 내도 되는 걸로 종결됐지.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기분 좋게 딴소리 안 하고 넘어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종결 처리됐대. 이미 그 검색을 하더니 이 잘못 부과한 거는 종결 처리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연락을 해서 그 잘못 부과된 거니까 좀 안 내도 됩니다.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연락이 없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그거 종결 처리 됐네요. 안 내도 됩니다. 그럼 전화 안 하고 그냥 냈으면 어떻게 돼? 다시 돌려주나? 나 그게 궁금해. 그게 행정적으로 좀 약간 미스인 것 같아. 물론 뭐 이렇게 따로 또 문서로 그 잘못 부과된 거 안 내도 됩니다 하고 문서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받자마자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안 보내는지 몰라도 그거 잘못 부과했으면 다시 뭔가 보내줘야 맞는 거잖아. 안 내도 됩니다. 그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연락을 해보니까 비로소 알려주고 이건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일단 안 내도 되는 걸로 돼서 기분이 좋아져서 그걸 벌점을 안 받으려면 9만 원 내야 돼. 응? 근데 나는 위반해도 싼 거 먹기거든. 3만 원짜리. 우리 집사람은 한 번 걸리면 9만 원짜리야 보통. 응? 내가 1년에 할 거를 1년 동안 할 거를 3번 위반하면 되는 거를 혼자 다 해. 한 건으로. 우리 집은 좀 그래. 자, 밥 먹고 봅시다. 밥 먹고 이제 이건 많이도 못 나가겠다. 밥 먹고는 이제 질서벌 해야 되겠다.
질서벌이 또 잘 나온 질서위반 규제법 나오니까 또 2시 25분부터 해서 질서벌 하고 문제하고 오늘은 날도 춥고 조금 일찍 끝냅시다. 응? 네.